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말도 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입버릇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둘러봐도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귀찮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연발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에휴, 휴 하며 한숨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입버릇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와 굳어진 버릇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버릇입니다. 문제는 비록 나쁜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입버릇은 감정에 악영향을 미쳐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입버릇을 고칠 수 있고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소리내어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잠재의식에 뚜렷이 새겨지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립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면 기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긍정의 입버릇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생의 나침반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내 생각과 감정, 의지,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고 따뜻하며 진심이 담긴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이전에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심코 내뱉는 입버릇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일상이 행복해진다.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트가 탱탱해지면서 빛이 난다. 반대로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으면 하트는 오그라들면서 빛이 바래진다. 멋져, 대단해, 신난다와 같은 감탄사에는 마음을 움직이고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린아이처럼 좋은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탱글탱글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도록 해보자. 또한 멋져, 대단해, 신난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소하게 생각되는 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을 좌우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의 입버릇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 좋은 말은 아끼지 말고 바로 해야 하고 많이 사용해야 한다. 내 삶에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은 따로 있다. 자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나는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반복해 말하다 보면 그래, 나는 행운을 타고났어 라고 뇌가 착각하기 때문이다. 일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적극적으로 나는 운이 좋아 라고 큰 소리 내어 말해보자. 행운은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아침 인사는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여는 스위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뿐 아니라 말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소리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차게 아, 잘 잤다, 좋은 아침이야 를 외치며 뇌를 깨워보자. 아침 인사뿐 아니라 모든 인사는 마법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인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된다. 인사는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보자. 자기 긍정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자기 긍정감은 자신을 둘러싼 기운이자 방패와 같아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갖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쳐내고 상처받지 않는 보호막이 된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입버릇 하나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생기 있고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뇌가 인식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발휘된다. 사람은 이처럼 말 한마디로 기억을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동시에 기억을 왜곡해서 나쁜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억하면 나쁜 기억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억하면 좋은 기억으로 저장된다.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로애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 둔해지게 된다. 희로애락은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신의 심정과 주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감정장애 상태에 빠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동이야 라는 말이다. 의식적으로 정말 감동인데 완전 감동이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그러면 뇌가 음성 신호를 받고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 감정이 풍부해진다. 감동했어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을 생기 넘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감동을 표출하는 일은 스트레스로 막혀있던 마음을 깨끗이 쓸고 닦아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을 만들어준다. 평소에 감동하기를 아까워하지 말자. 감동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자.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녹이 슬어 열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인생의 거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인간관계 역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맞장구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없다. 맞장구는 말뿐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있다. 의사소통은 말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총체적인 일이다. 상대방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일이 즐겁고 유익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고충을 해소할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무척 어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하루에 한 번, 단 1시간이라도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와 있다 보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발산하면서 카타르시스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는 필요하지만 의존 수준으로 번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다. 그러면 자기 긍정감은 물론 자립심마저 흔들린다.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10분이 어렵다면 5분도 괜찮다. 자투리 시간이 가져다주는 여유와 활력은 나를 진정시키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모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거나 호의를 받았을 때 사기를 높이기 위해 칭찬의 말을 쓴다. 그런데 칭찬은 어떤 대상을 향하든 나를 칭찬하는 것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온 칭찬의 말은 다시 내 귀를 통해 뇌로 들어온다. 뇌는 이것을 나한테 칭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뇌는 내가 뱉은 말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도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이다. 누구나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의 입버릇이 있다. 입버릇은 의식의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리듯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긍정의 말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했던 입버릇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살아온 날들만큼 긴 세월 동안 버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입버릇을 고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의 단어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안 좋은 습관은 교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희로애락의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든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심리치유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로 표현할 때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변환해서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 생각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으며 투덜거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현실로 이어진다. 그것이 말이 맡은 사명이고 입버릇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같은 말을 입에 올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 그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표현도 좋다. 할 수 없다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훌륭한 자질을 펼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또는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법이다. 바빠 죽겠다를 반복하면
악재가 줄줄이 따라온다. 무엇이든 잘해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옆에서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결코 바빠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반복하면 업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가급적 바빠 죽겠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바쁠 때일수록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5개의 장점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뿌리 박힌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 사람은 처음 생각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직감을 맹신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무의식 중에 모으려는 습성이 있다. 첫 대면에서 이 사람은 영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게임하는 것처럼 5가지 장점을 찾아보자. 장점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쉽게 보이지 않던 장점을 찾아 호감이 생기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실패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실패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자도 예외 없이 누구나 경험한다. 그럼에도 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실패를 했을 때 잘 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개를 젓는다. 실패로부터 성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수많은 실패가 성공의 비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현재는 항상 옳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를 한 지금도 좋게 생각하자. 그리고 미래는 더 좋아진다고 믿어보자. 감정을 전달할 때는 주어를 나로 바꿔라. 심리학 용어 중에 I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 모든 말의 주어를 나로 시작해서 내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는 대화법이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I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이때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I 메시지 표현은 주어를 나로 바꿈으로써 상대방에게 내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동시에 생각할 여지를 준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하거나 지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처럼 I 메시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사람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앙되어 격한 말을 쏟아내기 쉽다.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 1차적인 감정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슬픔과 괴로움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연이어 분노가 밀려오는 것이다. 이 1차적인 감정에 주목하면 분노에 떠밀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1차적 감정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정하고 반성하게 된다. 또한 1차적 감정을 잘 활용하면 주변 사람들의 분노와 답답한 심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의 화난 상태에 응수하지 말고 1차적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보기 바란다. 주변 사람들의 분노에 같이 분노로 응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자. 성공하고 싶다면 역시 대신 이번에는 으로. 역시라는 단어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와 실패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걸림돌에 부딪혔을 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말 자체를 봉인해 버리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행동 범위도 넓어진다. 안이하게 투덜거리는 사이에 모든 기회를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역시를 쓸 자리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를 넣어서 말해보자. 내 주제의 무수는 미래의 나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뇌리에 남는다. 스스로에게 나는 타인의 행복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우울해지는 경험이 많은가 라고 질문해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그럼 나는 언제 기쁘고 행복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해 놓는 습관을 들이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일, 칭찬받은 일 등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는 것이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상관없다. 하루를 되돌아본다는 행위는 그날의 경험을 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저장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시 꺼내어 봄으로써 좋은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라는 뇌 훈련도 겸할 수 있다. 피곤하다는 더 피곤하게 만드는 주문. 아, 피곤해, 힘들어는 누구나 쉽게 쓰는 말이다. 하지만 입버릇은 주문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곤해, 힘들어 라는 말은 내 귀를 통해 들어와 뇌에 그대로 지령을 전달한다. 그러면 자율신경의 움직임이 흔들리며 진짜로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다. 힘들고 피곤할 때는 수고했어, 고생했다는 말로 바꿔보자.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데 피로에 찌든 느낌이 아니라 성취감과 격려가 든 따뜻한 느낌으로 바뀐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와 다르게 오히려 활력이 샘솟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불안은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만이나 불쾌한 상태보다 불안한 상태를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불안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비타민C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돼 노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에도 약점은 있다. 즉,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불안은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체를 찾으면 의외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날 불안하게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찾아보자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 불안의 실체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일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보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도 변명만은 피하라.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 못하는 분야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실수가 잦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열심히 변명거리를 찾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며 피하려 애쓰지 말고 일단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뒤 제대로 맞서라고 조언하고 싶다. 현실에 맞서는 일은 자신의 약점이나 컴플렉스와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도망가 봤자 그 순간만 모면할 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약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누구나 성취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많은 시행착오를 만나게 된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보자. 강한 동기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비즈니스에서는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는 태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에게 맡겨주세요는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말이다.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같은 정열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며 동시에 그들이 나를 돕도록 용기를 불어넣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성공의 기본이다. 또한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욕과 동기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거나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라도 일단은 당당하게 선언해보자. 마음은 말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는 앞에서 언급한 저에게 맡겨주세요처럼 의지를 끌어올려 자신을 어필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선언하지 못하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응수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도전 정신을 어필하는 표현이다. 비록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요청한 상대방은 해보겠다며 노력한 사람의 도전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서 강할수록 행동의 적극성을 불러오고 내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의지는 사람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면 긍정 스위치가 켜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위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허튼 소리가 아니다.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위기에 몰린 상황일수록 이건 분명 기회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효과가 있다. 내키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건 분명 기회야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고의 스위치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며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중에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상상만으로 그치지 말고 소리내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현실에 더욱 가까워진다. 선언하는 효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꿈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선언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꿈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격려와 자극이 훨씬 크다.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인맥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에게 선언해 놓음으로써 그들의 기억에 각인시켜 놓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데는 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뇌에 단단히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것이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뇌에 각인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뇌에도 각인돼서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루를 좌우한다. 행운을 부르려면 말하는 법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날의 하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만드는 거야. 오늘도 즐겁게 살아보자. 같이 의지를 충전시켜주는 말을 소리내어 외쳐보자. 그러면 뇌가 말에 따라
긍정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나를 칭찬해주는 말로 하루를 마감해보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멋진 하루였어.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수록 행복의 충만함 속에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불면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잠옷을 갈아입고 좋아, 이제 자자 하고 선언하는 것도 좋다. 뇌가 수면 모드로 돌입했다고 인식해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